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조금 떨리네요.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니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놀라워서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살면서 어떻게 이런 나쁜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일들이 모두 정리되었고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제 이야기를 절대 누구한테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놀라워서 여기서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까지 있으니 이 행복이 평생 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활발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낼 뿐더러 부모인 저와 남편에게도 잘했어요. 다른 집은 아들만 있으면 딸을 낳고 싶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들이 애교도 잘 부렸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모한테도 잘하네. 우리 아들도 딱 민호 반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제 아들인 민호에게 늘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어깨가 한껏 솟아올랐었죠. 민호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고 민호를 보면서 어른인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평생 저희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민호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전처와 남편 사이에서 낳은 민호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남편이 제 첫 남편이고요. 당연히 주위에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에다가 아이까지 있으니 분명 제가 힘들 거라고 했죠. 내 아이가 아니라서 모성애도 생기지 않을 거고 전처와 제 남편이 아이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민호의 친엄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남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정말 나쁘고 개념 없는 여자였거든요. 민호를 낳고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 유흥을 즐기고 가족들과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민호는 그저 그 여자한테 짐작이 불과했고 밖에서는 미혼 여인 척을 하며 젊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을 했고 그 여자는 해외로 떠났다고 해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한 뒤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처가 민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전처 이야기만 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화가 난다면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는 저라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전처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제 친자식이 아니긴 하지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다들 저보고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모성애가 생기냐며 신기해했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민호가 제 자식 같았고 평생 잘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엇보다 민호가 갓난아기일 때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도 했고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제가 친엄마인 줄 압니다. 굳이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사춘기가 끝나고 조금씩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아직은 민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남편은 출근을 했고 민호는 학교를 갔죠. 일하는 도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급하게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분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계시거든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수술 동의도 해주시는 거죠? 너무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해맑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대 위에 있다며.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서 눈에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침대 위에 누워 머리끝까지 흰 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가면 남인호랑 둘이서 어떻게 살라고. 제발 제발 눈 떠줘.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옆에서 의사는 제 남편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들을 놔서 제 옆을 지키고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분명 아들도 슬플 텐데 아들은 오히려 목 놓아 우는 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울다가 거의 실신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는 거의 아들이 주도를 해서 치렀습니다. 저는 말할 힘도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두고 갓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척척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와서 저의 물꼬를 보고 더 마음 아파하셨죠. 영정 사진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다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죠. 저도 놀라서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제 남편 장례식장 앞에 있던 화환들이 모두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걸 쓰러뜨린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건지 너무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아들 앞에 있던 사람의 정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사실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시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누이도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입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재혼을 하셔서 남편과 시누이는 남남인 사이인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주 가끔씩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만 시누이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다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 대체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누이는 옆에서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가서 시누이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죠. 당연히 아들을 가로막아서서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을 보호하려던 그때 갑자기 아들이 제 어깨를 힘껏 잡았어요. 그리고 마구 흔들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엄마가 아니었어? 어떻게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평생 이렇게 나 바보로 살게 하려고 했어.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 아빠와의 불륜녀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역겹고 토 나와. 태어나서 민호의 그런 살벌한 눈빛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누이는 민호에게 거짓말을 들어놓았어요. 제가 남편과 재혼한 이유가 바로 불륜 때문이라고 말이죠. 민호의 친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제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전처가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가족관계 증명서도 들고 와서 민호한테 다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민호는 정신이 혼미해졌던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뭐야 완전 착한 아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불륜녀였어. 아이고 전처가 불쌍해서 어떡해. 역시 사람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저렇게 착하게 생겨서 가정이나 파탄내고 아유 착착착이 말을 하시며 하나 둘씩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시누이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이 웃음을 참고 있었고 민호는 짐을 싸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장례식장에 남은 사람은 저와 시누이였죠.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를 미친 듯이 째려봤어요. 미쳤어요? 여 없는 말을 짓거려요? 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지금에서야 찾아와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당장 민호한테 가서 거짓말이었다고 말해요. 하하 언니도 진짜 웃기다. 내가 지금 가서 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 부탁 딱 한 가지만 들어주면 민호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요? 부탁이 뭔데요? 오빠 사망보험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제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다시는 안 찾아올 거고 민호한테 사실대로 말할게요. 오빠 죽기 전엔 새언니 몰래 나한테 용돈 보내줬었는데 오빠가 죽으니까 이제 용돈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으로 통치고 앞으로 얼굴 볼 일 만들지 맙시다. 신우의 그런 뻔뻔한 말을 듣는데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몰라요. 너무 소름 끼쳤고 돈에 환장한 저 여자를 보는데 혐오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우에게 보냈어요.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말이죠. 그리고 민호한테 솔직하게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요. 신우애는 끝까지 알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고 며칠 뒤 바로 해외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민호는 끝까지 저에 대한 오해는 풀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제가 아무리 불륜이 아니었다고 해도 민호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솔직히 친엄마가 아닌 건 맞았지만 그것 빼고 신우이가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가 되어버렸죠. 민호는 그날 이후로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고 열심히 하던 공부도 손을 놓았어요. 학교에서 사고도 쳐서 자주 불려갔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던 민호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민호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친엄마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저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저희 곁에 없으니 생활이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신우애가 몽땅 가져갔으니 저에게 남은 건 없었죠. 결국 제가 벌어서 민호까지 책임져야 했는데 민호가 학교에서 사고까지 치니까 합의금까지 지불하려면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을 위해 식당 일까지 하며 밥벌이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파스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갑자기 민호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민호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던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너 왜 그래? 민호야 왜 울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 친엄마 찾아주세요. 제발 친엄마 찾아서 맘 편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발. 민호는 너무나 간절하게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저는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을 통해 들었기에 민호를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을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혹시 신의회한테라도 물어서 친엄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하나 하며 고민했죠. 신의회한테 민호가 친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며 연락은 우선 남겨놓았고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머리를 쥐어짜내며 어떻게 하면 민호와 친엄마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 건물 1층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현관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스쳐 지나가려고 한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제 팔목을 잡았어요. 혹시 납치라도 당하는 건가 싶어 너무 놀라 소리를 쳤죠. 비명을 지르니 그 여자가 급히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한순간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민호의 친엄마였어요. 제 남편의 전처말입니다.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데리러 왔어. 당장 민호 불러. 그런데 그 순간 집에서 갑자기 민호가 나왔어요.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나왔죠. 아마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을 막고 있던 민호의 친엄마는 저를 내동댕이 치고 갑자기 민호에게 달려가 민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친엄마라는 직감이 왔는지 자신의 친엄마를 안고 같이 울었죠.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늦었지? 이제 엄마랑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 가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얼른 짐 싸고 내려와.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민호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보고 엄마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민호를 데려간다니요. 저는 안고 있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 말에 의하면 전처는 모성애도 없고 유흥에 환장한 여자라고 했는데 그런 여자한테 민호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니 갑자기 무언가 제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당신 왜 이렇게 뻔뻔해?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결혼이나 한 주제에 뭐 장이 내가 뺏어간 우리 아들 이제서야 찾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민호 너 같은 여자한테서 잘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갈 거야. 아줌마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두고 바람 피운 아빠도 싫고 저희 가정을 파탄한 아줌마가 더 미워요.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젠 친엄마도 찾았으니 엄마에게 갈게요. 이 말을 하며 민호는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눈물이 미친 듯이 나고 억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엄마를 따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뒤 민호는 제 호적에서 지워졌고 그 여자의 아들로 등록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남편과 민호와 함께 살던 과거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민호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었던 건데 민호가 제 옆에 없으니 산낙이 없어졌죠. 무기력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늘 3명이던 집에 저 혼자니까 집에도 들어가기 싫었고 혼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민호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가끔 연락을 하면 제 연락은 받지 않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민호랑 똑같은 이름이나 민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혹시 민호인가 싶어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늙었고 남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찾아가는 것이 민폐가 될 것 같아 꼭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분들이 생일 축하한다며 케이크도 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늘 혼자 생일을 보내다 보니 생일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안 먹은 지도 꽤 오래되었고요. 그날 회사분들이 생일이니 일찍 퇴근을 하라길래 정말 오랜만에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죠. 아무런 생각 없이 현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서 있길래 도둑인가 싶어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도망치려 하는 그때 갑자기 그 남자는 말을 했어요. 저, 민호예요. 민호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제 발을 멈췄고 저는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라봤는데 다시 보니 민호가 맞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옛날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민호는 갑자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다리를 꿇은 채 저에게 말을 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키워주신 정도 모르고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저에게 대뜸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서 민호를 이렇게 세우고 집으로 우선 들인 후 이야기를 나누었죠. 1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민호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찾아오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대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민호는 꼴이 엉망인 채로 왔었고 우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민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그리고 몇 분 후 민호는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친엄마라며 찾아왔던 그 여자. 다 속셈이 있었어요. 저를 호적에 올리고 자신의 빚을 다 저한테 떠넘길 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통화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 지금 엄마가 간암에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제 허락도 없이 저한테 간이식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냥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자고 했던 건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민호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 민호를 해외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민호는 그 사실을 듣고 바로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해요. 민호 명의로 바뀐 빚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간이식도 강제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된다고 했죠. 과거에 저를 떠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민호의 친엄마는 모성애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저 이용할 목적으로 민호를 찾아와 연기를 해가며 민호를 자신의 호적에 등록한 겁니다. 그 여자의 속셈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민호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민호를 그 집에서 구출해내 주기로 했죠. 민호는 사실 그동안 제가 민호한테 연락했던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친엄마가 답장을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에게서 당장 집으로 전화를 하라는 연락이었죠. 민호는 겁을 먹은 채 제 집 전화로 자신의 친엄마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어디야?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나갔네. 오늘 너 저녁밥 없다. 그리고 우리 오늘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기로 했잖아. 언제 집에 올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끼쳤죠. 민호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무서웠는지 눈에 눈물도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전화를 낚아챘어요. 야 이 미친 사람아 민호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민호 볼 생각하지 마. 뭐? 간이식? 너 같은 계집애들은 죄를 짓고 살아서 안 걸리면서 벌 받는 거야. 민호 앞으로 빚 넘긴 걸로 너 신고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민호는 벙찐 채 저를 쳐다보았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 처음 봐요. 그렇게 민호와 저는 다시 둘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 생활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빚쟁이들이 민호를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민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엄마가 빚 명예를 바꿨다며 말이죠. 민호의 친엄마는 민호한테 수없이 연락을 했고 당장 집으로 오라며 협박도 했어요. 이제 20대 후반인 민호도 자신의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민호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지내길 원했죠. 민호 대신 제가 나서서 민호의 방패망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민호는 생활비를 벌면서 저희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 주었고 저도 오랜만에 집에 민호가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일어나니 꿈만 같더라고요. 과거엔 10년 동안이나 외롭게 홀로 지냈는데 이젠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생긴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민호는 그 여자의 아들이니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날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친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죠. 결국 간암이 심해져서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민호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다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으면 정말 모든 빚이 다 민호한테 전해지는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민호는 그 여자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친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눈에 초점이 없었고 제가 많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상주복을 입고 있는 뜻밖의 인물을 보고 말았어요. 저와 민호는 그 여자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사람은 민호의 친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저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빼앗고 민호한테 거짓말을 한 뒤 해외로 도망간 신우이였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왜 민호 친엄마의 장례식장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신우이와 민호의 친엄마가 대체 무슨 사이인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호는 신우이의 옆에 갔죠. 그런데 신우이는 저와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냅다 민호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간이식만 해줬어도 우리 언니 안 죽었어. 우리 언니 죽인 사람 바로 나야. 아니 언니라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미친 듯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리다 못해 결국 경찰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3명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대체 신우이와 민호의 친엄마가 무슨 사이길래 언니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서 가기 전까지는 저와 재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새언니였으니까 둘 사이가 돈독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서 가서 신우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데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우이와 민호의 친엄마는 자매 사이였거든요. 남편과 신우이가 전혀 남남 사이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꼬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둘이서 번갈아가며 해외로 도망을 다녔던 거죠. 신우이가 저한테 빼앗아간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전부 둘이서 계획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사이도 아니고 자매 사이라니요. 경찰들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경찰서에 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자기 언니 살려내라며 펑펑 울었죠. 저와 민호가 그 두 사람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우이를 고소했고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호를 저의 아들로 다시 입양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죽기 전 민호 앞으로 빈명예를 바꾸어 놓은 것도 다 신우이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친엄마가 자신의 자식한테 이럴 순 없잖아요.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후 저희는 앞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다시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민호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자매라고 하시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아직도 저와 민호가 겪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둘은 절대 자매가 아닌 척 연기를 해왔던 거니 말이죠. 아무튼 민호와 저는 요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호는 다시 성격도 예전처럼 활발해졌고 저보고 다시 엄마라고 불러줍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도 구했고 정말 성실하고 싹싹한 아들이에요. 민호와 남편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절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민호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려요. 저처럼 가족들한테 뒤통수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